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이번 타깃은 유럽연합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50%의 관세를, 그리고 애플 등 외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는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애플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또 말이 바뀌었죠.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기존에 6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7월 9일부터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일단 애플은 현재 중국에서 대부분 물량을 생산 중이죠. 그런데 이 생산 기지를 이제 인도로 점차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물량 자체도 사실은 관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서 아이폰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을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 기업에도 이 같은 관세는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스마트폰은 50%가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 30%가 인도, 나머지 20%가 그 외 국가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실적이 지지부진한 삼성전자, 스마트폰마저 관세 맞게 되면 어쩌나 싶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이폰이 이미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같은 관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훨씬 더 비싸지겠죠. 상대적으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오히려 약간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간만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를 방해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장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5%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2차 전지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라도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그래도 제대로 된 관점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초안이 유지됐다라는 소식,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2032년까지 지급될 것이던 기업 보조금이 약간 왜곡되게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4년이나 빠르게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된 법안에는 이 부분이 딱 1년만 더 빠르게 폐지된다라는 부분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장에는 그동안 과도했던 우려들, 2차 전지주의 수급이 다시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승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그래도 최근에 강했던 원전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2028년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또 흐름이 좋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상승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내달 초에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랜만에 이 관광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몰려 있는데요. 일단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엔비디아 중국을 겨냥한 저가형 블랙웰 AI 칩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적도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FOMC 의사록 공개됐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목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리 정책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고 더 구체적인 전략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들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저도 주말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오늘도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우리가 또 많은 분들한테 소원을 많이 받았어요, 또. 전문가님이 주말에 아. 이번 주말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 뭐 즐겁다고 얘기하면은 즐거운 것보다 뭐 사실 이거 큰일 났다. 뿌듯? 아, 큰일 났다. 이거 올라가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2차 전지. 왜? 그 이유가 뭐였죠? 아,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많이 터졌더라고요. 저희가 조회수가 그 너튜브 영상 조회수가 12,000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방송은 또 목표가까지 써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또 제가 목표까지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2차 전지주들 목표가까지 쫙 아, 정리해드렸거든요. 막판에 써가지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댓글을 뭐 많이 봤습니다. 뭐 댓글 읽기 한번 해볼까요? 몸을 흔들거리지 마라. 응. 그리고 외국인이냐. 정말 외국인이냐? 그리고 뭐 내 혀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혀도 짧아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관세까지 매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외국인이냐는 아니, 그거 내 의혹에. 몸,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하고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지금부터 외국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외국인 아니라는 저기 증거. 87년 6월 20일 대구 구미 형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대천까지 갔다가 응. 서울 쪽으로 세관점까지 왔고 어. 그리고 이에 배도 사람들이 다 저한테 너도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23, 4단 갔다 왔어요. 철벽방어. 만기 전역하셨습니다. 네, 만기 전역 변장 전역 만기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국적은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전문가가 아무리 외국인 같아 보여도 네.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솔직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제가 이거 수익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수익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저만큼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알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제가 좀 잘난 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난 척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도 이 중에서 종목 하나를 물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돌파하다가 1년까지 온 겁니다. 솔직한 방송이에요, 우리 방송은. 네. 자, 2차 여러분들. 전지에 물려서 2차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더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꽃이 2차 전지 ETF, 2차 전지 현주 소위가. 자,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핵심 소재, 뭐 2차 전지 테마, 네. 그다음에 BNK 2차 전지 양극재, 뭐 티거, 뭐 2차 전지 소재,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죠. 저는 이게 2차 전지 관련 ETF를 모아놓은 목록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냥 수익률 하위 10위였어요. 네, 맞아요. 네. 수익률 하위예요. 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네. 작년 7월달부터 더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작년 7월달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 도중에 이제 귀가 좀 다치셔가지고 네. 귀가 다치고 나서 관세에다가 비상계엄에다가 뭐에다가 환율 상승에다가 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다시 또 반등 중입니다. 반대로 반등 중이에요. 얘네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펀드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때 은행 직원한테 가가지고 펀드 그거 상담받아가지고 펀드 안 하기 잘했지. 그 펀드 들어도 코로나 그런 건 없나? 코로나 관련 펀드. 코로나 ETF 1년에 한 번씩은 올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은 오를 수 있는 코로나 아이고. 펀드. 근데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ETF 정도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자, 오늘 일단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볼게요. 네. BNK 2차 전지 양극재.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이 차트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BNK 2차 전지 양극재 위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BNK 2차 전지 양극재. 자, 2차 전지 양극재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후 그동안 계속 이 ETF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오늘 좀 갭상승이 나왔죠. 사실 저번 주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는 게 맞았어요. 네. 근데 우리 기자분들이 좀 약간 이 태양광하고 AMPC하고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묶여버려가지고 아침마다 어떡한가 2차 전지 이제 직격탄이다. 뭐 그런 부분을 내놔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빠졌다가 오늘 약간 좀 반반 매수세요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그럼 ETF 사야 하는 건가? 이 무슨 말만 하면 사는 거냐고 물어봐요. 돈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사지 마요? 사지 마요. 네. 그 이런 거 왜 사요? 그냥 2차 전지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차피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신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한테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차 전지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2차 전지 무디신 분들이 제일 우리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고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맛에 또 주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장기간 마라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펀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2차 전지도 상승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약간 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나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네. 잘 생각하세요. 자, 피디님 이 화면을 잠깐 좀 고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상승할 때요. 저 정도 거래량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저 정도 거래량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렇죠? 평균이에요. 네. 아무리 시장이 좋아봤자 거래량이 2,000억, 3,000억으로 어떻게 종목 2,000개, 3,000개를 올립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예요. 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종목들이 매도 물량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거래량을 끝내려면 대선이 끝나야 합니다. 대선이 끝나야 대선 자금들이 몰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 종목들이 약간 좀 수급이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이탈되고 그 이탈된 금액이 또 로봇주나 이런 데 쪽으로 가다가 장 초반에 원전주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원전주 어떻게 됐습니까? 탈렸어요.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네네. 만약에 거래량이 3,000억, 4,000억 이상이면 원전주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겠죠. 근데 원전주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신기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뿅.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19% 올라갔습니다. 2% 빠지고 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비니티. 자, 두산 에너비니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분을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G2 파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도 단문이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BHI. 네네. BHI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단문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전주에 있는 수급들이 2차 전지로 장 초반에 잠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2차 전지는 장 초반에 눌렸었거든요. 장 초반에 눌리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 통신망에서 어제도 교육해드리는 것처럼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좀 약간 좀 적극적이고 활성화가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수급들이 어디 테마가 갑자기 터지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가다가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들은 빠지고 또 그 터졌던 테마가 또 빠지면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오고 지금 그런 현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해드리기 전에 2차 전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좀 에코가 들어오고 있어요. 와, 3.8% 상승 중입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먼긴 한데 그래도 네. 빠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네. 거래량은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NF도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약간 보합 현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모든 2차 전지의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게 어떤 종목이냐? 왕초가 있어요. 그 왕초가 누구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지금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간에 떨어진다고 하면 2차 전지도 중간에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오늘 네. 날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저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은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요. 기술적 반등에 참 예민한 종목이 있죠. TCC 스틸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랜만에 마주하는. 그동안 시장의 수급들 스틸 해버렸어요. 네. 스틸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4.45 이 정도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지금 저 정도 상승한 것도 거래량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대선이 끝나야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부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 거래량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그동안 좀 많이 떠졌다고 하면은 기술적 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급이 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3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도입해 보자고요, 아나운서님. AMPC 48S 32년까지 다 준다. 기업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48S 32년까지 다 준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33년까지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32년까지입니다. 근데 네.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거는 31년까지는 다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32년까지 31년에 트럼프는 보조금을 다 주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31년에 보조금을 40%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게 낫겠습니까? 통과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건데 네. 더더욱 중요한 거는 통과하는 게 맞아요. 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교되면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트위터에다가. 공화당 의원들이요 민주당한테 또 당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트위터 올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가결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보조금은 폐지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CAT, BRD 공급망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분들 48에서 AMPC 기업 보조금이 받는 거는 중국보다 더 많이 중국의 공급망을 다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갭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갭상승은 대선이 끝나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기술적 반등을 상승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내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 특히나 저희가 금요일장에 말씀드렸던 부분, 금요일장에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유일하게 좀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 시장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이 선물 매수세로 봤을 때 시장이 조금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행히도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불안전하다 보니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한적으로 좀 수급이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회복이 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이제 8일 남은 대선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말하면 대선 이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지수가 더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오늘장 일단 2차 전지가 이렇게 시장에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감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담겨 있었고요. 우리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 기존보다 딱 1년 정도 빠르게 폐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수정되기 전 법안에서는 4년 정도 빠르게 폐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을 통해서 그 4년이 아닌 1년만 단축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고 이제 법안이 상원 통과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안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배터리를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FEOC라고 해서 해외 우려기관,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에서 나오는 이 원료들을 사용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절대 줄 수 없도록 하는 사각지대까지도 이제는 해소하는 그런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더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부침을 겪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도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또 딱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이제는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공화당의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7월쯤에는 이제 상원도 통과가 될 것 같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하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원이에요. 상원이 더 힘이 크다. 사무실 이 사장들이 상원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대표들이 상원이고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하원에서 이게 의견이 일치가 되려면은 네. 하원들끼리 또 수정안을 또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게 3일 동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 IRA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파 하는 사람들은 창섭파 하는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섭파들이 기존 수정을 계속 법안을 바꿨던 거예요. 바꾸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갔던 거고 중간에 말입니다. 네. 또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네. 네. 28일 날짜 어디서 나온 거야? 28일? 이렇게 수정이 계속 법안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28일이라고 얘기해서 저번 주 화요일 날 딱 이 날이었을 거예요. 딱 이날 28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IRA가 폐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축하받았습니까? 네. 그 28일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 도대체? 우리나라 기자분들. 참 심각해. 네. 어쨌든 이 기존 수정 법안이 바뀌면서 이 찬성파가 반대파를 설득시킨 거예요. 네. 설득시켜서 이번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더 많다 보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거고 그 안에서 창성파가 반대파를 휘어감은 거죠. 휘어감았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고 네. 그대로 통과 가능성이 70%. 오. 전 솔직히 여기서 100% 얘기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좀 난리가 있을까 봐 그래서 70%로 얘기한 겁니다. 왜? 네.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잖아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그리고 공화당 반대파 사람들한테 불만을 좀 낮추게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창섭파 사람들이 이 공화당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는 조건에서 IRA를 31년까지는 유지해주겠다. 그걸로 딜을 한 거죠. 네. 딜을. 네. 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 상원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실 기존에 이 법안이 한번 하원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을 통과를 한 건데 그 수정된 내용 중에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한 배터리 기업들 세액공제 혜택 기존에 부결됐던 법안보다 훨씬 혜택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찬성이 됐고 상원의 통과 가능성을 보자면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찬성하고 있는 의원 수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 수를 따져봤을 때 통과 가능성 70% 정도는 되고 그 이상이다라는 게 전문가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과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통과되면 좋죠. 어차피 1년 단축되고 31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다음 장면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딧 100% 보조금을 바이든은 29년까지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31년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럼 더 좋은 건데.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기자분들이 사탄인 줄 알았어요. 사탄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정확한 내용을 판단해야죠. 바이든 대통령 29년까지 크레딧 보조금만 100% 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31년까지 준다고 하면 이거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31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8년까지 임기 기간이에요. 임기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더 좋은 호재죠. 여러분들. 그래도 왜 2차 전지 많이 상승 안 하나요? 왜 2차 전지 왜 많이 빠지고 있을까요? 이 정도면 에코프로 상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자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이 종료되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천천히 숨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선이 끝나고 수급이 좀 증가가 되고 그때 반도체나 배터리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수급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단 1년 차이고 그리고 AMPC 기업 보조금은 바이든은 33년 종료해서 트럼프는 32년 후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IRA 발목의 족쇄를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금키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온 거예요. 네. 그 키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안호선님.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에다가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던데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다시 한번 네. 이 민주당 때문에 안 됐다. 어. 공화당 의원들이 다시 이어서라. 그러면 하원 의장은 또 전화해가지고 아유, 네 트럼프 대통령님, 네 법안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2차 전지 부활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을 못하기 전에 더 나은 조건에서 나온 이번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이 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반대표도 줘도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의원석이 더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뭐가요? 10월. 7월? 그때까지 우리는 숨죽여서 천천히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 아무래도 상원을 통과하기까지는 7월까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한 달 뒤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있었죠. 이 보조금이 원래 기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한 이 법안에 의하면 2032년까지 주게 돼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꾸기로 한 법안에 의하면 2032년까지로 31년까지로 딱 1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존의 바이든의 법안에서는 2029년부터는요.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몇 프로, 몇십 프로 축소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마련한 이 법안에는 2031년, 딱 1년 동안에만 이 부분이 감소가 된다. 즉, 원래 단계적으로 3년 동안 이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2년 동안은 풀 100%로 주게 됐다라는 부분, 이 기간은 더 길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동안 보조금 100% 받았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한 6년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부분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다라는 부분, 지금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주들의 호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IRA 중국 보조금 폐지 법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시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다 공급망을 냠냠 먹을 겁니다. 냠냠. 냠냠 먹을 거예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냠냠 먹을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사에 따라 가지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NNF가 지금 오늘 주가 반등 못 하고 지금 보합 현식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기사가 나오면은 뭐 주가가 떨어지면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기사가 나쁘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기자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었는 겁니다. 기사만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마판에 또 종목들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탐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차라리 상원에서 아이고 가결돼서 가결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여기 부결이 맞는 것 같아요. 상원에서 아니지, 가결이지. 가결이지. 가결입니다. 가결돼서 트럼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네. 부조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에 또 어그러져서 트럼프가 또 막 이렇게 의회에다가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통과돼서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연도에 부결, 가결 그 키워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네. 그렇죠? 부결, 가결이 상반기 최고 키워드입니다. 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상원에서 부결해서 트럼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매파적인 발언은 잠재우는 게 좋아요. 그 입 좀 막게 해주세요. 네. 입을 막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입을.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결이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부결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또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 전지할 때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에코프로비엠 기사 또 읽겠을 거야.
진짜 큰일 났다. 뭐 또 이렇게 쓰면서 또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가격이 나와서 저가 매수세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부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는 바에는 차라리 가격이 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저가 매수세로 들어와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사실 바이든 때보다 지금 더 나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직 바닥 아니에요. 바닥 갑자기 아니에요. 왜? 왠지 아십니까? 네네. 2차 전지 바닥론이 형성이 되면 대선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술적 반등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고 하는 거는 모두가 관심이 있었을 때 사야 돼요. 2차 전지. 거래량이 받쳐줘야지. 지금 바닥입니다 하면 바닥이면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데.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2,000원, 3,000원밖에 거래량이 안 되고 우리나라 산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2,300개, 400개인데 2,000억으로 어떻게 모든 주가를 다 올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를 대선 전까지 나오는 게 좋고 지금은 2차 전지 반환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폐지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전체 화면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맨날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CNN, ABC만 그려주었는데 이거 뭐 다 똑같구만.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 전기 자동차 싫어하지 않아요. 네. 그냥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짓는 거 그거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내연기관, 전기차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내연기관도 부품을 다시 돌이키려면은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공장을 이미 50%, 60% 이미 다 완공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기사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2차 전지 IRA가 빠졌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빠졌다. 그것보다 안이한 정보로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기사거리, 그 기사거리들이 이 2차 전지를 떨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어차피 그분들은 어차피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없는 호재도 만들어서 기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투심을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못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고 억울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점이다. 여러분들 매수하라라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매수는 아니고 매수의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2차 전지 모아가시면 되겠고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너무 많이 물렸다. 손실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 더 많이 물리셔서 아프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해가 좀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대한민국만 난리였어. 레드씨가 울고 있어요. 레드씨가. 여러분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AI한테 내 얼굴 부탁하니까 내 얼굴 저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한번 그거 더 뭐 좀만 젊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해주잖아요. 젊게 만들어도 더 안 좋게 나오니까 저걸 그래요? 갖고 온 거죠. 이게 최선이었다. 이게 최선이어서. 안호선님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구만.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통과는 K전기차 보조금 폐지 직격탄. 트럼프 감세한 IRA 세액공제 대폭 축소. 전기차 배터리 영향. 근데 마지막에 그 내용 마지막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래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걸 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자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45Y인데 태양광은 그냥 IRA로 2차 전지까지 한 번에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리니까 IRA 폐지 우려. 그렇게만 쓰면 대충 쓰면 편하거든, 그게. 그리고 사실 지금 주식 방송, 2차 전지 방송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되게 좋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떠한 선전 동력이 있대. 그리고 이 기업이 무슨 혼재가 남아 있더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잡혀야 한다는 거죠. 네네. 2차 전지 분위기가 잡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 또 그 나노솔로 2탄은 또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어우.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반등 시나리오는 일단 거래량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와 미래 관세 리스크 지금 둔화 중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에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유럽 연합회의에 50% 떼인다고 했다가 오늘 또 아침에 10월 때까지는 관세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이 콜라를 펩시 콜라를 막 드셨나? 자, 근데 여기서 또 환율이 하락되고 있고요. 저 첫 번째가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 수급 안에 들어가 있는 10조 원의 돈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정치 테마주 어차피 대선 끝나면 차익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차익이 되면은 그 수급들이 다시 기술주 쪽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왜 이 얘기가 근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동안 테슬라, 리비안이 40% 정도 상승할 때 우리나라 종목도 뭐가 올라갔어요? 애완경 관련주 요케 헬스케어가 올라갔고 돌봄 어르신 인프라트 관련주가 올라갔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네. 기술주들이 올라갔대. 근데 우리 기술주들은 오히려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의 수급들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호 관세 이 A가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형성은 우리가 모르게 6월 달부터 유입이 될 겁니다.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럽 연합이 7월 때까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또 7월 때까지예요. 7월 때까지 지금 관세가 10%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들한테 들어간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하고 트럼프하고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냐 그래서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삼성, SDI, 애플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고 그 베트남에서 관세 완화가 지금 40몇 %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유예 기간이 10%지만 근데 7월달 전에 관세를 더 줄인다고 하면은 이 모멘텀들이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저가 매수세에서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즉 A하고 B는 같이 공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자이고 제가 기자하고 생각해 봅시다. 네. A하고 B는 기자분들이 몰라요. A하고 B는 기자들이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A하고 B가 조용히 저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들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이 C가 제가 왜 후자라고 썼냐면은 기자분들이 또 기사 제목을 이렇게 쓰겠죠. 중국에 의해서 반세 이익이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노스포트가 유럽에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반세 이익이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 IRA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2분기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FOMC가 또 금리 일정이 다가와서 금리 인하가 다가와서 2차 전지가 상승하고 있다. 즉 A하고 B는 조용하게 우리 2차 전지를 상승시켜주는 거고 C는 기자들이 제목에 저렇게 쓸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투심이 올라가는 거고 그때가 2차 전지가 바닥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사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팩트보다는 기사들이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써가면서 2차 전지 직격탄이다, 피해가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키웠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2차 전지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언론에서는 또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좋게 기사를 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투심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과거 2년 전에 한창 2차 전지주들 여름에 정말 주가 고공행진했을 때 당시에도 사실 결국에는 뭐 정말 그때도 캐즘이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죠. 사실 그게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투심이 한번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물꼬가 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특히나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단기 테마성 종목들로 들어가 있는 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수급들이 충분히 2차 전지주 등 기술주들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대기 자금이 상당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주로 베트남 쪽으로 많이들 공장을 짓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향한 관세가 얼마나 유예가 되고 완화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보셔야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장르를 살짝 변경해서 나는 솔로를 선보였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전문가님이 영식이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나는 솔로 자, 2탄을 한번 해보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어필해야겠죠. 투자자들한테. 네. 어필 계속 해야 합니다. 어필을 해야 미인도 얻을 수가 있고 미남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매력을 내가 만약에 영식이가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나 앞으로 스펙도 좋아질 거고 앞으로 연봉이 31년까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난 집을 살 때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대출 안 해도 난 집도 살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최고다 하고 또 매력을 또 어필을 그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수급도 어필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차 전지 나는 솔로 내가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 보통 그 방송을 하면은 방송은 일주일 정도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인가를 합숙을 한대요. 그래서 그 관에서 서로 간의 매력을 어필을 하고 거기서 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도 그렇게 짝이 돼야겠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좀 이 나는 솔로하고 좀 똑같은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뽕. 뽕. 자, 투자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왜 매력 어필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속인남. 이 영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금요일 악마의 편집에 당했다고요. 악마의 편집에 당했다. 그렇군요. 악마의 편집에 좀 심하게 당하셨나 봐요. 아주 세게 당했습니다. 세게 당했죠. 왜냐면 IIA가 더 좋은 조건에 나왔었는데 언론은 나쁘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게 당했습니다. 이게 시게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세게 당했다. 뭐 그렇기 오타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가 외국인이 하는 사람 됐지. 어쨌든 시게 당했습니다. 네. 시게 당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직은 매력을 어필 못한 상황입니다. 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식이가 있고 또 광수가 있겠죠. 광수가 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순자하고 얘기할까요? 순자가 매력 순자. 어필해 주세요. 자, 순자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배터리 중국 들러 광수 어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식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광수가 중국 들려죠. 2차 전지 쪽에는 중국 들려로 얘기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뭐하면 마이드 또 떼주. 이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저희는 배터리 판매량이 많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판매량이 많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중국에서 20년 동안 유학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댓글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뭐만 마이드 또 떼주. 저희는 판매량이 많습니다. 정말 중국어가 더 유창해요. 중국어 발음이 더 잘 어울려요. 어쨌든 이게 말입니다. 네. 이거 순간 뭔가 받아쳤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반박 불가. 미국의 판매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광수 씨 연봉 유지는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모른다 해 자꾸 얘기하잖아요. 모른다 해. 왜 모른다 해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왜요? 안 주잖아요. 불확실하다. 우리 영식이는 여기 2차 전지 영식이 같은 경우는 네. 31년까지 자금 안 난다고 네. 아파트 대출도 없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 가서 지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나운서님 생각해보세요. 아나운서님이 소개팅 여여 나갔어요. 아나운서님이 순자예요. 그리고 옥순. 아나운서님이 옥순이에요. 네. 그리고 영식이 한국 배터리 영식이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 광수가 있어요. 중국 광수. 네, 광수가 있어요. 근데 광수는 광수하고 영식이가 아나운서님한테 저는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에 가면은 우리 대출 안 받아도 돼요. 대출 안 받고 보조금을 해가지고요. 집을 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지. 미국 가서 살면은 집도 마련해주고 월급도 주고 지금 뭐 한 5년 동안, 5, 6년 동안 5년 동안 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식이네 쪽은. 영식이가 그런 매력이 있었군요. 근데 중국 쪽에 얘네는 뭐만 많이 또 윤지훈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조금을
저는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가면은 부자고 미국 가면은 어떻게 보면 가난합니다. 빚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그쵸. 유튜브 좋아하는데 중국 가면은 유튜브도 못 봐요.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안 심각한데. 되잖아요. 그 유튜브 떠나서 응. 누가 더 땡기겠습니까,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아까까지 광수였는데 지금 영식이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영식이요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네. 미국 가면은 31년 동안 집을 전세 대출 안 받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광수는 보조금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좋았는지 몰라도 네, 지금까지 좋았는지 몰라도 보조금이 안 나와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런 영식이가 많으면 솔직히 네. 아나운서님이 옥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 관순이, 역순이, 네. 역순이 이런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개팅 네네네. 자리에. 네. 그럼 영식이 하나 잡으려고 노력하겠지. 광수를 잡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모든 2차전지 투자자들도 영식이를 잡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옥순이도 좀 빨리 영식이를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옥순이도 영식이를 잡아야 돼요. 왜 영식이는 미국에서 31년까지 보조금 100% 나오고 네. 얘는 내년이면 이제 보조금 끊겨요. 오. 즉 우리가 결혼할 때 신혼생활을 할 때 디딤돌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겠습니까? 선택 안 해죠. 그러면 투자자도 매력 어필이 영식이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그러면은 네. 다시 영식이가 매력 어필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 사람입니다. 어떡해요? 뭐죠? 31년까지 미국에서 연봉이 유지되고 상대방 광수의 수입 공급망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광수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보조금이 사라져가지고 전세 대출 못 받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우선 연봉 스펙 및 부하 실성은 없어요. 네. 어머, 저는 영식 씨하고 데이트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 연봉이 지금 2031년까지 짱짱하게 보장이 되는데 어.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조건이면 바로 이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광수의 일감까지 영식이가 다 가져갈 수 네, 있대요. 광수의 물량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수가 받을 보조금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솔로는 2차 전지의 어피편은 영식이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솔로 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MC로 좀 이렇게 모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인가요? 내일 우리 방송 아니에요? 내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B 같은 경우가 조용하게 기대감을 형성시켜줄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나누솔로처럼 투자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물론 거래량이 적은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정치 테마주, 조선주, 방산 이런 종목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환율이 많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2차 전지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20초 동안 제가 영식이를 좀 대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면 31년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100%가 다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영식이를 건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물려도 안전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물려 계신 분들은 다시 또 올라가야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2차 전지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고 있고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조금 더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 안 물려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조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물꼬가 터지는 시기는 이제 정말 일주일만 기다리셔도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불확실성 크게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으로 수급들이 크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